저도 교원대학 이 강당에 몇 번 수업교사쌤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얼굴이 팽팽할 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부터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벌써 6학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한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 오늘 컨퍼런스에 우리 김현식 회장님의 글에 보면 인사말에 보면 교육계의 보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수영 회장님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어찌 보면 샘물이고 더 나아가서 교육계의 보배인데 이 교육계의 보배를 이제까지 알아주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되게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뭘 했는가 이런 성찰의 어떤 반성의 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도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제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런 고난과 시련을 우리 수석교사 쌤들이 통째로 짊어지기에는 이제는 너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만 하면 부러고 이제는 저를 좀 놔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도 한두 번 한 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2008년도죠. 2008년도에 그 전에 이제 2년 동안 정치연구 제도와 그 다음에 모형 개발을 하고 18년부터 이제 시공운영 4년차 할 때 그때 기억에 생생한 것이 지금 서울 사당에 보면 교육중앙연수원이 지금은 대구에 내려가 있지만 거기에 전국 180명 시공운영생들 모시고 그 다음에 교장이나 교감의 학교 관리자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이 그림 속에서 같이 한 자리가 지금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16년 동안 배우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한편으로 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수석교사 제도가 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교육이 정치적으로 보고 또 그것이 뭐냐 하면 교육에 대한 본질을 우리는 읽을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새 정부에서는 아시다시피 국정과제 세부 항목에 수석교사 제도에 대한 새로운 제도 개선과 그 다음에 단계적인 배치 확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이 국정과제에 대한 부분은 챙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육부에 우리 최보영 과장님이 오셔서 3,000명에 대한 언급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3,000명이 아니라 0을 하나 더 붙여서 3만 명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장님은 또 저하고 같이 제도 개선을 할 때 참여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총뿐만 아니라 오늘 참석하신 교육연합의 단체도 지속적으로 이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뭔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리라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제가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식사 시간이 원래는 12시부터 식사인데 다들 지금 아침을 안 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절주절 얘기하면 빨리 내려가지 뭘 저렇게 자꾸 그냥 다 아는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럽지만 간단하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마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좀 말씀드리면 이 수석교사는 앞서 많은 우리 그 장관님이나 교육감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학교 문화가 엄밀히 보면 개인 차원의 선생님 각자가 노력해서 잘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학습하는 문화나 풍토 조성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얘기는 혼자 잘해도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가 뭐냐면 함께 조직이지만
학습하는 그런 조직의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누가 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실 보면 그렇게 되려면 학교의 선생님이 단지 선생님 중에 어찌 보면 교사 중에 어찌 보면 교사라고 볼 수 있는 수석교사가 다양한 이념이나 그 다음에 그런 모델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지만 대학이나 연구소를 통해서 그것을 중간에서 뭐냐면 전수를 하고 확산시키는 이런 하나의 어떤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고 또 그런 분이 뭐냐면 학교가 학습하고 연구하는 그런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수석교사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수석교사 이러면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이런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기본이죠. 기본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태생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 하면 혼자 각각이 뭐냐면 연찬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나의 어떤 성진의 하나의 어떤 모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보다는 학교 모든 구성들에게 학습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수석교사의 기본의 역할이다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면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배가 고파서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뭐 이거는 교육부 자료인데 지금 수석교사가 한때 잘 나갈 때는 2,000명 가까이 육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수석교사가 973명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어찌 보면 세를 통해서 존재 가치를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1교 1수석에 대한 초창기였던 그 약속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한국형 수석교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요한 것은 집단학습을 상당히 이제 중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는 개인학습에 대해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어찌 보면 그게 또 다른 경쟁 요소가 되고 그게 어떤 성질의 하나의 어떤 모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이런 문화의 어떤 새로운 문화의 창달에 대한 부분에 본다면 이 집단학습을 보고 그 일환으로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수석교사만이 우리 학교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범 운영할 때 우리가 180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유치원은 없었지만 초중동 합해서 뭐냐면 전국 시범 운영할 때 18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교육지원청 단위 정도는 커버를 하는 정도. 그래 되면 내 학교의 수석교사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교육지원청 단위의 수석교사다. 이런 맥락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수석교사 연수만 가서 안 된다. 이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때 조국단이 했고, 그때 고향 킨텍스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만들 때 어디서 했냐면, 사당동에서 할 때도 반드시 뭐냐면, 교육 전문직 한 분, 그 다음에 학교 관리자 한 분, 이렇게 해서 이 수석교사 연수를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후부터는 글자 그대로 안전수석교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죠. 제가 만들 때부터 그랬어요. 선생님 수석교사님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라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이 또 다른 뭐냐면 갈등의 요인이 됐다라는 것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좀 성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수석교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크게 보면 수업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이 수석교사가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에도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 활동을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수석교사는
퍼실레이터예요. 이게 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정부에 보면 사무관 과장급 이상에 보면 고공당도 마찬가지지만 고위직에 갈 때 보면 실제로 그 나름대로 영양평가를 하기 전에 실습의 과정이 있어요. 보면 그 실습 과정의 일종이 뭐냐면 실제로 실습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는 구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발문에 문제가 있는지 설계가 문제가 있는지 평가에 문제 있는지 이런 나름대로 어떤 피드백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수석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모델이 되려면 수석 교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수업을 공개해서 쌤들이 참관해서 또 그걸 뭐냐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내 수업만 잘하면 끝나면 그게 확산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동료 선생님 수업을 관찰하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수석교사의 근본의 뭐냐면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잘 이루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대로 뭐냐면 수석교사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수업을 잘한 건 기본이지만 일단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지식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확산이 되려면 어느 정도 뭡니까? 그에 따른 뭐가 됩니까? 경력의 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현행법상에도 보면, 규정에도 보면 15년 이상인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여기 나온 대로 뭐가 됩니까?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그런 가르치는 기술뿐만 아니라 품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수석교사가 기본적으로 품성이나 인성에 대한 부분이 바탕이 안 되면 전체를 문화를 그쪽으로 끌어가기는 저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뭐 교수 연구 활동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교내별로 필수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뭡니까 이 일부 그 선택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은 다 교육부 지침으로 저는 다 나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어떤 쪽이냐면 AI 디지털 아까도 뭐 GPT 얘기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좀 같다는 부분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을 좀 전환시키는데 수석교사가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수석교사가 지금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끌고 가면 제가 생각한 데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냐면 그런 정보교사나 컴퓨터 교사가 더욱더 뭐냐면 주도적으로 좀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교육에 대한 수업에 대한 정보를 저는 바꾸기는 저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뭐냐면 조금 강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연수도 중요하지만 뒤에 제가 말씀드린 이 수석교사 이 밑에 보면 학교 전체의 구조를 본다면 수석교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보면 수석교사도 이 그 AI 디지털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주도적인 어떤 역할 수행자가 되어야 된다 동시에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소수 뭡니까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만야책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정보교사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이런 분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관리자 의지가 맞물려 들어가야 이게 AI 디지털 교육이 좀 더 뭡니까 학교에 안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수석교사 선생님이 AI 디지털 교육의 전문가가 돼서 그런 쪽으로 수업의 형식을 끌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그 중에는 수석교사 중에는 일부 뭡니까 상당히 만약적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한다고 해서 교육의 본질이 수업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과 또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되려면 지금 첫째 뭐냐면 수석교사와 그 다음에 소수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많이 한 척이 있죠. 쉽게 하면 정보교사. 그 다음에 학교 관리자가 동시에 뭐냐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뭡니까? 호흡 형태로 이루어져야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지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좀 더 우려할 사항은 우리가 AI 교육을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에듀텍이라고 얘기하죠. 에듀텍을 하는 것만이 교육의 능사는 아니다. 쉽게 하면 그런 부분은 하나의 교육의 수단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듀테크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교육정보부의 체제로는 또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한계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나름대로 극복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단지 뭐냐면 부서의 업무 차원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저는 하나의 어떤 관리적 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정보부에다 일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수업에 대한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일부 조언을 받아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우리가 교육과정부도 반드시 수석교사를 참여시켜서 의견을 듣게 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듯이 지금 교육 만약에 용어는 다를 수도 있지만 교육정보부를 통해서 이런 에듀텍이나 그 다음에 AI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걸 주도적으로 가면 상당히 쉽게 하면 외형적인 어떤 껍데기 요소에 우리가 많은 것이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석교사도 이런 부에도 좀 참여의 기회가 조금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하나의 어떤 수단성에 매몰돼서 하기보다는 이 두 개의 어떤 조합도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우리가 수석교사의 발전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이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좀 그런 나름대로 어떤 오소리티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 부분은 좀 지속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끌어가져야 되는데 이 교원 양성기관하고 그 다음에 이 수석교사하고 유기적 관계를 저는 확대해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장 이해도 제고의 양성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교육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 수석교사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석교사 노래만 나올 때 눈물이 나요. 거기보다 이게 상당히 이게 좀 그 노래를 듣는 순간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 아름다운 대한민국 교육이 희망이었잖아요. 우리 선생님 작곡하신 분 여기 계시죠? 네, 작사하시죠, 그렇죠? 어느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이 교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의 본질은 뭡니까? 수업 아닙니까? 수업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수석교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이 양성기관에도 많은 우리 수교사 쌤들이 좀 더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려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수교사 선생님들이 인근 학교나 그 다음에 대학에 뭔가에 도움을 주려고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사사건건 제재를 가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해왔던 나름대로 어떤 방향성은 각자 알아서 노력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해왔다. 이런 얘기죠. 이건 제가 볼 때 너무 심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뭐냐면 때로는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표현을 썼어요. 심하게.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시도에 따라 뭐냐면 각양각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그런 나름대로 어떤 고난과 시련의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고스란히 수석교사가 다 책임을 져왔다는 것도 분명하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양성기관과의 유기적 관계를 좀 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있듯이 그런 좀 이렇게 그 나눔에 대한 그런 포럼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수석교사 역할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혹시 잊어버릴까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수석교사가 나름대로 뭡니까? 뭔가의 어떤 이 단합된 힘을 모이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하는데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수석교사 노래를 전부 다 컬러링으로 바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것도 작곡을 했던 분이 누구냐면 안성규 선생님이라고 저 박사과정 제자예요. 그분이 수석교사인데 지금 우리 대학의 초빙 교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퇴직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뭔가의 모습을 저는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노래가 있지만 그 중에도 어쨌든 저는 수석교사의 노래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절대 그걸 틀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보면 알다시피 이제 이 수석교사에 대한 이 배치 기준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아져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그런데 뭐 교육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알다시피 이 배치 기준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뭡니까? 이 교육과 교육부에 있던 부분이 뭐냐면 시도 교육각으로 이 자체가 뭐냐면 위임이 됐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많이 성과라는 교육청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다시 갔던 부분이 수정이 되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감에게 또 위임됐던 이런 부분을 좀 더 제가 볼 때는 한번 어떻게 하면 뭐 수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교육감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부분도 저는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교원의 지위가 법정주의에 기반해야지. 그게 뭐냐면 개인의 어떤 생각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추상적이고 막연한 어떤 그런 꿈같은 얘기를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차피 수석교사에 대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국정과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촘촘히 저는 검토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직무가 상당히 미분화되다 보니까 이 권한과 책임에 대한 명료한 부분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거는 자꾸 뭐냐면 수석교사가 무슨 급이다 이런 어떤 접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아니라 수석교사의 어떤 고유한 어떤 본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할 수행에 반드시 병행되는 것은 권한입니다. 권한이 없는 역할 수행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건 어느 조직이든. 그래서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는 좀 정리할 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건 수석교사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자격연수를 받을 때 교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자격연수를 받을 때 보면 우리나라는 수석교사에 대한 이런 프로페셔널 전문적 스탠다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단지 뭐냐 우리가 수석교사라고 하지만 이런 어떤 기본적인 직무에 대한 스탠다드가 없다 보니까 주로 의존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격연수 받을 때 무엇을 어떤 받는가에 대해서 국한이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여기 한번 촘촘히 한번 짚고 넘어갈 시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석교사 제도는 저는 항상 뭐냐면 그래도 친구면서 동지로 믿지 않는 이유는 수석교사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교육의 본질은 수업이다.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부분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교육은 아무리 미사학원을 써서 보장을 하더라도 저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심축은 어쨌든 수석교사라는 것은 분명히 잊지 말고 우리 수석교사 선생님들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금 유초중동 회장님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나름대로 어떤 깊은 나름 신뢰를 저는 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침 또 교육부에서도 또 교총에서도
또 우리 또 교육연합에서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호기로 생각해서 수석교사가 이제는 안착이 아니라 이제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